한국의 콘텐츠들은 모두 중국을 베낀 것이라고. 이런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게 정말 수치스럽다. 내가 위대한 중국 문화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줘야겠어. 제발 정신 차리고 좀 공부해. 여기 뉴욕의 줄리어드대 강의실에서 한 학생이 울분을 토하며 소리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여러 학생들과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외곽의 작은 집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줄리어드 음대 바이올린 전공생 주니엘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주 독특한 규칙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선 절대로 슬프거나 조용한 음악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이건 다 아빠의 철칙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췌장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사춘기를 겪던 예민한 저에게는 상처가 너무 깊었지요. 어리석게도 저는 그 상처를 아빠에게 돌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잖아요.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빠와 거의 대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봐 주셨지요. 아빠도 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프셨을 텐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집이라는 거요. 아빠가 벽과 나무를 고르고 우리 가족을 위해 손수 지은 집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아빠를 꼭 안아드리며 아빠, 미안해요. 엄마가 돌아가신 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약속했지요. 슬픈 기억 대신 엄마가 하늘에서 웃을 수 있도록 늘 신나는 음악만 듣고 우리 집을 웃음으로 가득 채우기로요. 그 이후 우리 집은 매일매일 웃음과 춤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된 음악이 있었지요. 바로 아빠가 매일 듣는 한국 노래, 윤수일의 아파트예요. 이 노래가 나오면 아빠는 꼭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아빠가 저를 낳기 훨씬 전 한국에 건축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었대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왔고 아빠는 그 멜로디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지요. 그 이후로 미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한국 음악을 찾아 들으셨대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한국 노래만 듣는 괴짜로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노래가 아빠에게 단순히 좋았던 곡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했고 마침내 줄리어드 음대에 합격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껏 들떠있던 그때 저와 아빠에게 어둠이 드리웠어요. 아빠는 엄마를 허무하게 떠나보낸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위해 매년 건강검진을 꼭 받게 했어요. 작은 증상이라도 미리 발견하고 싶다는 아빠의 마음이었지요. 어느 날 검진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 병원에서는 검사가 어렵습니다라며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소견서를 내주었어요.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저도 무서웠지만 더 놀란 아빠를 보고 오히려 침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빨리 큰 병원 가서 검사받고 집에 가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급히 차를 몰았어요. 다음 날 긴장된 마음으로 검사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시작한 검사는 해가 지기 전까지 끝나지 않았고 집에 돌아온 우리는 진이 빠져 쓰러졌어요.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떼셨어요. 그 순간 아빠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어요. 제 병이 엄마가 앓다가 돌아가신 바로 그 췌장암이었어요. 충격에 저는 멍한 채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도 초기 상태라며 경과를 보자고 하셨지만 저희 마음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요. 병원에서 나오면서도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응시하는 아빠의 얼굴엔 슬픔이 가득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던 저는 우리만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우리 가족의 상징, 윤수일의 아파트를 틀었지요. 차 안에 흐르는 멜로디에 아빠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셨어요. 우리 집은 신나는 음악만 듣기로 했잖아요. 아빠라고 말하자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당장 입학을 미루자고 했지만 저는 꼭 줄리어드에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줄리어드는 저와 아빠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결정하자라고 설득했지요. 아빠는 걱정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망설이셨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앞으로의 치료와 음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기에 저도 더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빠에게도 말했지요. 아빠, 우리 힘내요. 윤수일의 아파트처럼 힘찬 멜로디로 계속 걸어가자고요. 아빠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껴안았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제 인생에는 완전히 새로운 바람이 불어닥쳤어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바이올린에 몰두하며 살았지만 요즘은 그보다 더 빠져버린 것이 있지요. 바로 케이팝입니다. 바이올린이 여전히 제 삶의 중심이긴 하지만 케이팝이 저를 휘감으며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었지요. 어릴 적 제 친구들이 최신 팝송에 열광할 때 저는 혼자 한국 가수 윤수일의 아파트를 불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이 저를 봤을 땐 좀 이상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니 세상이 확 달라졌어요. 줄리어드 캠퍼스를 둘러보면 K-POP에 빠진 사람들로 가득해요. 저는 마치 전 세계가 순식간에 변한 듯한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요. K-팝의 특별함은 무대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는 데 있어요. 화려한 조명, 중독성 있는 멜로디, 폭발적인 안무, 그리고 아티스트들의 개성이 어우러져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지지요. 완벽하게 설계된 무대는 열정적인 팬층 덕분에 무대는 더욱 빛이 났어요. 아마도 이런 요소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세계인들이 K-POP에 더 열광하는 게 아닐까요? 줄리어드에 입학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K-팝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입서를 내밀며 댄스 동아리와 밴드, 동아리 모두의 이름을 올리고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K-팝에 미친 친구들을 만난 게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커버하면서 K-팝의 매력을 더 깊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춤을 추며 느끼는 짜릿함은 바이올린 연주와는 전혀 다른 감각이었지요. K-팝은 저를 더 큰 음악적 세상으로 데려다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K-팝 동아리 친구들과 무대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제 시야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버티려 했지만 점점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대에 쓰러졌지요.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이었고 정신을 차린 순간 옆에 있던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제 상태를 알리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일터에서 뛰어오셨다고 했어요. 놀라서 허둥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그 걱정 가득한 얼굴이 저에게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학교 활동을 조금 줄이고 지금은 치료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토록 열정적으로 준비하던 동아리 공연도 바이올린 연습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모든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지요. 그날 이후 연습에 나가고 싶었지만 몸이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연습 도중에도 약을 먹으며 버티고 치료 때문에 빠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친구들의 응원과 캠퍼스 생활의 설렘 속에 대학 생활을 즐기던 중 얼마 전 줄리어드 음대 축제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저는 친구들과 함께 열렬히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를 주제로 코스프레를 하고 축제에 참가했지요. 축제장은 마치 K-팝 페스티벌처럼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로제의 아파트에 맞춰 춤을 추고 모두가 한국어로 노래를 떼창하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줄리어드에서 한국어 노래로 학교가 떠나가라 떼창이라니.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흥이 절정에 달하던 순간 건너편에 앉아있던 동양인 여학생이 얼굴을 잔뜩 일그러뜨리더니 벌떡 일어나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뭐지? 싶었지만 금세 축제에 다시 집중했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자 친구들과 무대로 올라가 로제의 아파트에 맞춰 열정적인 댄스를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관객들 역시 하나가 되어 아파트를 떼창하며 저희와 함께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로 열정적으로 외치는 그 순간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황홀했지요. 춤을 마치고 너무 뜨거워진 몸을 식히려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정말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어요. 아까 그 동양인 여학생이 축제 관계자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이니 얼굴이 붉어진 그녀가 관계자에게 격앙된 어조로 따지고 있었습니다. 이 축제는 줄리어드 대학의 음악 축제잖아요. 그런데 왜 모든 참가팀이 K-팝만 추고 있냐고요. K-팝이 대체 뭐라고. 그건 중국 음악을 베낀 거나 다름없어요. 왜 전 세계가 다 보는 자리에서 한국 음악이 중심이 돼야 하는 거죠. 중국 음악이 진짜 원조인데 당장 한국 음악을 빼고 중국 음악으로 바꾸세요.
한국 음악은 다 가짜고 중국이 먼저 한 거라고요. 그녀는 열변을 토하며 쉬지 않고 이야기했지요. 다들 속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열광하는 그 K-팝 이미 중국에서 다 들어본 노래라고요. 심지어 저 춤들도 중국 지방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이 추는 춤이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라고 외치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관계자에게 중국 아이돌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원조잖아요.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그 영상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어요. 한눈에 봐도 어설프게 한국을 흉내낸 듯한 춤과 음정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형편없는 실력의 중국 아이돌들이 등장하는 영상이었지요. 영상이 재생될수록 축제 관계자는 어이없다는 듯 미소를 지었고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설마 이게 원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야? K-팝을 따라할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건 아닌데 라며 어처구니 없어 했지요. 축제 관계자가 당황한 듯 학생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 축제의 취지입니다. K-팝이든 어떤 음악이든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한국에 푹 빠진 학생들한테 휘둘리고 있는 거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 음악을 듣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라며 발을 구르며 화를 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학생들 중 일부는 참다 못해 웃음을 터뜨리고 몇몇은 K-팝이 중국 거라니 대체 무슨 얘기야?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중국 여학생은 개의치 않고 계속 고함을 질렀지요. 결국 축제 관계자는 그 여학생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드럽게 달래며 자리를 떠나게 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듯 발을 동동 구르며 자리를 떠났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친구 켈리가 제게 귓속말로 말하더군요. 저 친구는 중국인 친구 슈신인데 학기 초반부터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어. 중화 사상에 완전히 휩싸여서 뭐든지 중국이 우선시되지 않으면 무조건 불만을 터뜨리는 아이라니까. 켈리는 원래 중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은 없는 친구였는데 유독 슈신에게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슈신과 얽힌 황당한 사건을 하나 더 들려주더군요. 얼마 전 켈리가 줄리어드 대학 교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슈신을 마주쳤대요. 인사를 하려던 찰나 슈신이 갑자기 교내 식당 책임자에게 달려가서 목소리를 높이며 따지기 시작했대요. 여기가 미국 명문대 식당인데 도대체 왜 K-팝을 틀고 있는 거죠? 전부 중국 음악을 표절한 거잖아요. 중국 노래도 훌륭한 게 이렇게 많은데 왜 줄리어드 교내 식당에서 왜 한국 음악을 트냐고요. 이건 다 가짜라고요. 슈시는 얼굴을 붉히며 식당 책임자를 몰아붙였고 식당 책임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답했지요. K-팝이 중국 음악을 따라했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오히려 중국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을 베끼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10년 된 K-팝 노래를 중국에서 가사만 바꿔 부르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거 가지고 열광하는 건 중국 팬들 아닌가요? 그리고 이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 중 중국인은 5%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K-팝을 굳이 빼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네요. 그런 고집이라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책임자의 단호한 말에 슈시는 얼굴이 더욱 붉어졌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한참을 책임자와 실랑이를 하더니 슈시는 갑자기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그 길로 곧바로 영양사에게 가서 또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슈시는 영양사에게 격앙된 어조로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전 세계인이 먹는 공공식당에서 어떻게 김밥 같은 메뉴가 나올 수 있죠? 라며 따지고 들었대요. 영양사가 당황한 얼굴로 이유를 묻자 슈시는 더욱 목소리를 높여 말했대요. 메뉴판에 한국 김밥이라고 적어놓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밥은 원래 중국인들이 몇백 년 전부터 즐겨 먹던 전통 음식이에요. 한국이 우리 문화를 모방해서 전 세계에 퍼뜨린 거라고요. 이런 역사적 배경도 모르고 메뉴를 구성하는 건가요? 라며 영양사를 몰아붙였어요. 하지만 영양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슈신을 뚫어지게 보더니 불같이 반격했지요. 김밥이 중국 음식이라고요. 그럴싸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영양사는 말끝을 세우더니 손으로 학교 게시판을 가리켰어요. 학생들이 몇 달 전부터 한국 김밥을 메뉴에 추가해달라고 학교 게시판에 글을 도배하다시피 한 거 몰라요? 매일 기름진 감자튀김이나 빵을 내놓는 것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밥이 들어간 김밥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학생들 영양 생각해서 이 메뉴 넣은 건데 당신이 내세우는 억지 논리로 한국 김밥을 빼라고요. 슈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영양사는 전혀 기세를 늦추지 않았어요. 이 학교 학생들 95%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즐기고 있고 식당 구성은 온전히 제 영역이니
한 번만 더 헛소리했다가는 가만 안 둘 거예요. 주변에서 듣고 있던 학생들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고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댔어요. 김밥이 중국 거라니. 대체 뭔 얘기야? 슈시는 저렴한 교내 식당에서 밥을 먹지 못하면 먹을 곳이 없었기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켈리는 슈신을 완전히 멀리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학교 생활 속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줄리어드에 대한 애정이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1학기를 끝마칠 무렵 저는 큰 결심을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 들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마음속에 품고 무거운 마음으로 동아리 친구들을 불러 모았지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 이제 휴학하고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너희와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서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는데 당분간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친구들은 깜짝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정말 이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거야?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친구들은 하나둘 눈시울이 붉어졌고 결국엔 몇몇이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내가 없는 무대는 상상도 안 돼. 꼭 돌아와야 해. 내 자리는 항상 여기 있어. 라며 친구들은 제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어요. 그날 밤 저는 이 결정을 내린 뒤에도 마음이 복잡해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때 K-팝 댄스 동아리에서 친해진 한국인 친구 하리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리는 저와 같은 나이이지만 언제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친구였어요.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틈틈이 일을 하여 용돈을 벌고 또 형편이 어려워 학교 다니기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교내 기부 재단에 기부를 하는 친구였지요. 학과 공부며 동아리 춤 연습 그 어느 하나도 대충 하는 법이 없었고 언제나 기악부 수석을 놓치지 않았지요. 항상 긍정적이고 매너 좋은 하리는 줄리어드 음대 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 하리와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저에게 축복이었어요. 그런 하리가 밤늦게 저에게 전화를 해 뜻밖의 말을 했어요. 하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주니엘, 한국에서 치료받아보는 건 어때요? 사실 제가 부모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내가 조기에 발견된 거라면 수술로 절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직접 상태를 봐야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한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일하시거든요. 췌장암 치료 경험도 많으시고 내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가능하다고? 하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미국보다 암수술 분야는 한국이 더 앞서 있어. 우리 부모님은 암 치료 분야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셔. 내가 결정만 한다면 제가 바로 부모님께 연락해 볼게. 저는 눈시울이 붉어져 울먹이며 하리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하리, 너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 같아. 아빠와 상의해 볼게. 저는 다음날 아빠에게 하리의 이야기를 꺼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요? 하리 부모님이 한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일하시는데 한국에선 조기에 발견되면 수술로 절제하고 완치할 수도 있대요. 제가 신난 목소리로 말하자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주니엘, 우리 지금 당장 그렇게 멀리 가는 건 너무 위험해. 여기서 우리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보고 확실히 결정하자. 아빠의 단호한 반응에 순간 기대가 무너졌지요. 그래도 저를 걱정하는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기에 꾹 참고 설득을 미뤘어요. 며칠 뒤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게 됐을 때 저는 결국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선생님, 만약 제가 한국에서 수술받는 게 가능하다면 그게 나을까요?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잠시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암치료 기술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암수술 절제 기술은 미국이 따라가야 하는 수준이지요. 주니엘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저는 적극 찬성이에요. 선생님의 말에 아빠도 결국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어요. 그럼 필요한 자료는 준비해 줄게요. 꼭 가서 수술받고 와요. 제가 수술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는지 아빠는 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의지와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서류와 검사 자료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벅차올랐어요. 곧바로 하리에게 전화해 신나서 외쳤지요. 하리야, 나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됐어. 아마 너희 부모님이 계신 암센터에서 치료받게 될 거야. 며칠 사이에 저희 치료 계획은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리와 아빠와 저는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하리는 제 옆에서 신난 얼굴로 주니엘, 진짜 실감나. 라며 저를 쿡 찔렀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미소를 지었지요.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 마침내 한국,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의 공항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안내판도 잘 되어 있고 직원들도 너무 친절해 보였어요. 그렇게 짐을 찾고 출국장으로 나가자 하리의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지요. 하리를 보자마자 반가운 얼굴로 따뜻하게 안아주며 첫 학기 잘 마쳤구나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항상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던 엄마가 그리워 눈시울이 붉어졌고 하리의 부모님은 그런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어요. 주니엘, 하리를 통해 이야기 잘 들었어. 한국은 내가 건강을 되찾을 곳이야. 한국에선 우리도 내 가족이니까 편히 지내렴. 그 따뜻한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공항에서 우리는 곧장 하리 부모님이 일하시는 암센터로 향했어요. 제가 마치 VIP라도 된 것처럼 순식간에 접수가 완료되었고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모습에 아빠도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에선 며칠씩 걸리던 검사를 여기서는 반나절 만에 처리한다니. 정말 하나하나 검사를 받을 때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싶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었어요. 우선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부터 시작되었는데 하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긴장할 거 없어요. 여긴 다 빨리빨리 하거든. 하고 속삭였어요. 하리의 응원 덕분에 모든 게 수월하게 느껴졌지요. CT 촬영실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최신식 기계들이 마치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숨을 가다듬었어요.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 정말 치료의 첫걸음을 뗐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CT 촬영을 마치고 나오니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다음 검사로 안내했어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진행되는 걸 보니 한국 의료 시스템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검사를 끝내고 하리의 집으로 향했어요. 하리의 집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고층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저는 숨을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도시 전체가 불빛으로 가득 차 마치 꿈결 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주니엘, 이런 곳에서 지내본 적 없지? 하리가 웃으며 물었고 저는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하리와 저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한국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로 웃고 떠들며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리와 그녀의 부모님이 저를 가족처럼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치료와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텐데 이미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하리의 부모님은 저와 아빠에게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니엘만 준비가 된다면 최대한 빠른 날짜로 수술 일정을 잡아드릴게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와 저는 서로 눈빛을 마주쳤고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마치고 불안을 떨쳐내고 싶다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빠른 날짜로 수술 일정이 잡혔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 당일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하기 전 아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빠는 절대 너를 먼저 보내지 않을 거야. 그러니 꼭 돌아와야 해.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를 꼭 안아주고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수술실로 들어섰어요. 수술이 시작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빠는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리며 한시도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하리와 그녀의 부모님이 옆에서 아빠에게 힘이 되어주었지만 아빠는 발만 동동 구르며 애타게 수술실 문을 쳐다보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서 나와 말했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깨끗하게 제거해냈고 며칠 경과만 지켜본 뒤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했어요. 수술 후 저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니 제일 먼저 아빠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빠는 눈물에 젖은 채 저를 바라보며 주니엘 잘해냈구나. 이젠 괜찮아 라고 말했어요. 아빠의 목소리엔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렇게 회복 기간 동안 아빠는 매일 제 곁을 지켜주셨고 하리도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리 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저는 병원에서 2주일이나 편하게 회복할 수 있었고 의료진도 제가 특별히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하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하리가 갑자기 물었어요. 주니엘, 태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어?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히 서울을 더 둘러보고 싶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걱정 마요.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둘게요. 퇴원 후 아직 한 달의 방학이 남아있기에 아빠는 먼저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저와 하리는 서울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며 투어를 즐기기로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아빠를 배웅하며 저는 건강하게 학교에서 다시 만나요. 아빠라고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젠 아빠도 걱정 없다. 우리 앞으로 더 힘내보자 라고 말했지요. 이제는 하리와 함께 서울의 구석구석을 느긋하게 둘러볼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리와 저는 남산타워에 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보니 서울이 정말 넓고도 다채롭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리가 여기서 보는 서울은 정말 끝내주지. 이 순간은 완전히 내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해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마음속에 남아있던 긴장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하리와 저는 고궁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하리가 한복을 빌려주었고 저는 곱디고 온 한복을 입고 궁 안을 거닐며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을 만끽했어요. 여기선 인생 사진을 찍어야지. 하리가 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했고 저도 하리의 사진을 찍어주며 둘이 한참을 웃었어요. 전통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한복의 고운 색감이 어우러져 한순간 한순간이 추억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기대했던 곳은 서울의 활기 넘치는 홍대거리였어요. 거리에는 젊은이들로 가득했고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며 활기가 넘쳤지요. 하리가 리듬에 맞춰 손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저도 어느새 같이 몸을 흔들며 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어요. 주니엘, 여기가 진짜 서울의 에너지야. 하리가 외쳤고 그 열정과 에너지가 저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며 한 달 동안 서울을 느긋하게 둘러보니 서울의 모든 매력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하리와 저는 이 한국에서의 특별한 시간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한국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었어요. 하리와 저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길을 주고받았고 다음 방학엔 다시 와서 더 많은 곳을 함께 가자고 손가락을 걸며 약속했지요. 그렇게 저는 하리 덕분에 휴학을 하지 않았지요. 동아리 친구들과도 제외 인사를 하고 1학기 때와 같이 똑같이 학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1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저희 줄리어드 음악과 학생들은 긴장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커버 연주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발휘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곡을 각자의 악기로 커버 연주하는 것이 이번 과제였지요. 이 수업을 맡은 사람은 줄리어드에서 가장 냉철하고 철저하기로 유명한 제임스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은 혹독하리만큼 정확하고 엄격한 평가로 잘 알려져 있었고 특히 학생들이 단순히 흉내 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마지막 수업 과제 발표 날 제임스 교수님은 드디어 차분히 입을 여셨어요. 1학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수업 과제는 각자 좋아하는 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끼는 연주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해석과 개성을 담아 표현하세요. 그의 단호한 말이 떨어지자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외쳤어요. 교수님, 저 로제의 아파트를 커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강의실 곳곳에서 저도 로제의 아파트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 곡은 요즘 K-팝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었고 줄리어드 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커버하고 싶은 곡으로 손꼽히던 곡이었지요. 학생들은 하나같이 그 곡의 강렬한 비트와 감각적인 멜로디를 각자의 악기로 해석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로제의 아파트라는 이름이 울려 퍼질 만큼 활기에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는 얼굴이 굳어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바로 말썽꾸러기 슈신이었지요. 슈신은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제임스 교수님을 향해 말했어요. 제임스 교수님, 저는 이 수업에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에 강의실은 순간 얼어붙었고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슈시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K-팝이라는 게 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한국 음악은 거의 다 중국 음악을 모방한 것이고 멜로디와 가사만 살짝 바꾸어 뻔뻔하게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도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요? 한국 학생들은 창의성이라고는 없으니 이런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슈신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굳어버렸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K-팝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지요.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그때 제임스 교수님은 슈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슈신, 자네는 내가 K-팝에 대해 잘 모를 거라 생각하나? 내가 K-팝과 로제의 음악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르겠나? 슈신은 교수님이 자신을 지지해줄 거라 기대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곧이어 제임스 교수님의 말을 듣고는 그 미소가 사라졌어요. 슈신, 요즘 줄리어드의 학교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기부금만 내고 입학해서 다른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흐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그 대다수가 자네 나라에서 온 학생들인지 알 것 같네. 교수님의 발언이 끝나자 강의실 곳곳에서 수근거림이 들려왔어요. 슈신은 첼로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내내 연주를 보여준 적이 없다는 점이 떠오르며 학생들 사이에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과제 발표 때마다 손목이 아프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한 번도 무대에 오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음악이나 학생들의 실력을 깎아내리는 태도만은 여전했으니까요. 생각해보니 슈신이 첼로 연주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 맞아. 과제마다 핑계만 대고 다른 사람 연주할 때는 엄청 평가하고 비난하던데 혹시 기부금으로 입학한 거 아니야? 실력은 모르겠고 줄리어드 이름으로 음악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냐? 학생들은 제임스 교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기부금 입학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음에도 슈신이 스스로 발끈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입학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슈신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교수님, 제가 만약 기부금 입학을 했더라도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이었을 거라고요. 저를 이런 식으로 모욕 주시려는 겁니까? 그러나 제임스 교수님은 피식 웃으며 되물으셨습니다. 내가 자네가 기부금으로 입학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왜 도둑이 제 발저리는가? 교수님의 날카로운 한마디에 강의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슈신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어요. 교수님은 다시 학생들을 둘러보며 덧붙이셨어요. K-팝은 단순히 다른 문화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네. K-팝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재창조한 음악이지. 특히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로제의 아파트 같은 곡은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네. 제임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나자 제 옆에 있던 하리가 손을 들어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한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K-팝은 단순히 음악만이 아니라 비주얼, 퍼포먼스,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모두 포함한 종합 예술입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곡은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곡이기도 하고요. 중국 음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하리의 말에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학생들 역시 그녀를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임스 교수님은 슈신을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어요. 만약 K-팝이 단순히 중국 음악을 베낀 것이라면 왜 전 세계 팬들이 중국 음악 대신 K-팝에 열광하는지 설명해보게. 슈신, 그들이 사랑할 만한 독창적이고 특별한 예술을 알아보는 눈이 없다고 생각하나? 슈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이 굳었고 당황스러운 얼굴로 식은땀을 흘렸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음악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이 있지요. K-팝도 그중 하나의 예예요. 우리는 음악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자네는 지금 이 강의실을 나가서 내 논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게. 그것이 자네만을 위한 특별 숙제네. 슈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강의실을 빠져나갔고 남아있던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이 상황을 반겼어요. 수업이 끝나고 저는 한국인 친구 하리와 함께 강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리가 잠깐만 하고 외치더니 어디론가 빠르게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따라가 봤어요. 그곳에는 중국인 학생 슈신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제임스 교수님께 지적을 받은 일과 학생들의 수근거림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지요. 하리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슈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야.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잖아. 우리가 함께 이 세계의 모든 음악을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해. 나도 중국 음악을 존중할게.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배워가자. 저 같았으면 한마디 쏘아붙였을 텐데. 하리는 오히려 슈신을 다독이고 격려하고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슈신마저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하리의 태도가 정말 멋졌거든요. 하리의 따뜻한 말에 슈신도 작은 목소리로 노력해볼게라고 말하더군요. 그날 하리의 행동을 보며
저는 한국인의 소통 방식과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강한 자에게는 당당하게 대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 마음 씀씀이. 바로 이런 마음가짐과 소통 능력이 한국인이 세계 각지에서 존경받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하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열정과 타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은 정말 특별했지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최선을 다해 몰두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에너지를 전해주는 그 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제가 연주하는 K-POP 음악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까요? 한국 분들이 저의 꿈을 응원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이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꿈을 응원해 주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믿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 저희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상 줄리어드 음대 학생 주니엘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